근데요, 예. 잠깐만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분명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대통령이요.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 지방선거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선거 다 중요하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총선에 비교해서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신경을 쓰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방선거라는 건 지방광역단체장 이런 거 뽑는 거 아니에요. 기초의회 의원, 물론 새누리당 그것까지 정하니까. 근데요. 광역단체장은요, 일단은 뽑히고 나면은, 그 다음에 네 배째 해도 어떻게 중앙에서 할 도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자체가 중앙당에 영향도 못 미칩니다. 우리 단순한 예로, 김문수 지사가 왜 지사 3선직 포기하고서 자기 당으로 돌아왔겠어요. 그건 뭐냐면 경기도만 하더라도 중앙 매스컴으로부터의 접근 경로가 지극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럼 내가 큰 꿈을 꾸고 있다. 야, 이거 중앙하고 접촉을 해야 되는데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만두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실 광역단체장이라 그래도 중앙하고 거리가 있어요. 반면에 730 재보선이 있죠. 요거는 크기가 어떻게 되든 간에 저는 사실 새누리당이나 이쪽에선 더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정당의 파워는 의원 숫자에서 나오는 거지, 야, 뭐 서울시장 우리가 됐고, 뭐 이걸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누구를 주저앉히고 누구를 밀고, 저는 사실은 이거는 대통령이 할 일도 아니고, 대통령이 그런 관심을 갖지도 않고, 물론, 신일 교수님이 대통령이면 육사 지방선거 관심 안 갖고 저는요, 관심은 갖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게 총선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고 어떤 사람이 꼭 나아가야 된다. 야, 얘 말고 쟤를 내보내. 이렇게는 하지도 않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기면 되는 거.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그 청와대 민정비서관인가 그 민원비서관 그분은 완전 내가 볼 때 일탈이라고 보고 그거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대통령이 지시해서 그걸 수원 아니, 무슨 도의원 도의원 시의원 그거에 이것까지 생각 안 드는데요? 말이 안 돼. 아니 교수님, 아니. 그 대통령이 했다면 광역시장 정도는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일탈 행위일 수 있죠. 네, 시의원 뭐 여기까지 대통령이 관여를 그리고 안 그것까지 대통령이 챙겨서 이렇게 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네, 어렵죠. 예. 자,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걸 듣고 이제 음모론이다. 또 이건 좀 무섭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아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의 구도라는 게 따로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아까 이제 지방으로 나가면 힘이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보세요. 여당의 새누리당에서는 나름대로의 인물도 차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우리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나름대로의 포석을 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방선거는 대통령의 중대 관심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교수님도 관심이 많고 나도 관심이 많은데 대통령이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예. 이런 거죠. 여러 가지 정치로 성장하는 포석과 회로가 몇 가지 좀 갈려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중앙에서 크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 중앙에서 일정하게 컸으면 지방에 나가서 하기 위해 기반을 마련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정도면 지방에서 기반이 마련됐네? 그럼 이 발언권을 가지고 중앙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형태의 정책 기반을 확대를 하자. 이렇게 여러 가지 각자의 의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지방선거에 나가봐야 뭐 그게 중앙에서 별로 힘이 없는 데는 분명히 아니에요. 저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어떤 사람은 당 안에 좀 안 썼으면 좋겠는 사람이 있을 거 있고,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끌어들였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사람마다의 그런 정치인 의미가 다를 겁니다. 각자의 주관도 다를 것이고, 이런 걸 저는 크게 보자는 거죠. 전체로 보자면, 이 전체를 끌고 나가는 그대 대통령의 정치인 의도를 너무나 지금 잘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데. 참 대단하십니다. 근데요. 저는 말씀 김교수님의 그런 거에 전적으로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네. 이제 일단은 본인이 맞습니다. 지방에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지역에 기반을 마련한 사람도 있고 올라오는 사람도 네.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올라올 때 언제 올라오냐 하면 이제 임박했을 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는 예를 들면 지금 지방에 내려간 사람은 한 5, 6년, 7, 8년 후에 중앙으로 올라와서 준비를 항상 준비는 중앙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선 지역의 기반만 닦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중앙과 거리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그건 동의합니다. 이게 가만히 보면 친개들 전부 나가라고 그러고 이건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박심이 아니고 당에 있어서의 헤게모니를 쥐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친박들의 구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거를 박근혜 대통령의 박심이라고 얘기하기 힘들다. 전 박근혜 대통령의 박심과 친박심은
구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그 대통령 입장에서부터 그렇게 위험 감내하면서 이거 막 저거하기는 힘들 거라고. 침박이 아니고 독서적인 세력이. 잠깐만요. 저는 우리 변호사님. 네네. 신율 교수님 견해에 조금 이의가 있는데, 네. 이의가 있다는 게 좀 이상한데. 이의 있을 수 있죠. 이의 있을 수 제가 절로 가서 앉을까요? 이의 있을 수 있어요. 저게 박심이란 거에 대해서 그 실체가 지금 누구도 잡을 수 없는 우리 생각 속의 힘인데요. 예, 그런데 저는 박심에 대해서 사실 믿기도 싫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당위적으로는. 그런데 언제 박심을 이번에 느꼈냐 하면은, 딴 데서는 못 느꼈는데. 느끼셨구나. 유정복 장관이 인천시장 나갈 때 있죠. 그 장관은 영어로 세크레터리거든요. 네. 대통령의 비서들입니다, 사실. 미국은 전부 다 세크레터리 오브 그렇죠. 디펜스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보면은 사람을 쓸 때 아주 신중하게 쓴다 그러고, 자를 때도 아주 신중하게 자르시는 분인데,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면 진짜 중요한 자리거든요. 어느 장관이 안 중요하겠습니까? 이번 선거를 책임지는 장관. 그러니까 책임도 지고, 그 다음 사실 전국의 지자체를 전부 다 관리하는 장관인데, 이분을 그 장관을 수행한 지 1년인가 밖에 안 됐는데 인천시장을 내보낸다는 거, 이거는 대통령의 어떤 결단이 아니고는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딴 거는 모르지만 생각을 그 부분에서는 박심이 아니, 유정복 장관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대통령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대통령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대통령 생각은 뭐냐면 그럼 나가세요. 일단 두 가지예요. 네, 일단 지금 전당대회가 7월 14일로 미뤄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전당대회 때 어쨌든 자기 측근이 당대표가 돼서 그 이후에 2016년에 있는 국회의원 공천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죠. 네, 그게 대통령이 첫 번째 지금 이 판짜기를 대통령께서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대통령이 머릿속에 하는 구상의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전당대회를 어쨌든 자기 최고로 신임할 수 있는 사람 당대표를 만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 지방선거를 승리해서 더 이상 본인의 정권의 전통성 논란을 이번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한 방에 끝장을 낸다. 이 두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중에 비교적 첫 번째가 뭐냐? 이 전당대회 당권을 우선적으로 잡을 수 있는 구조를 짜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협위원장을 누구를 앉히고 여기에 좀 관계 있고, 그 다음에 이 지방선거와 관련해가지고는 지방선거 승리를 할 만한 사람을 후보로 내보내되, 다만 승리하고 누가 나가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지역에는 가급적이면 자기에게 가까운 사람은 중앙정부 안에 어떤 당 내에 포직을 시키고, 친이계라든지 이런 사람은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밀어내서 이렇게 좀 변방으로 보낸다. 아마 이런 원칙이 전체적으로 그 구도에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중간평가라는 것은 모든 선거는 중간평가적 성격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기고 싶어 하겠죠. 변호사님이 근데 중요한 것은 저도 동의해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이 친구는 이거 여기 내보내고 장관은 딴 사람 시켜도 이것까지는 안 한다는 거죠. 저는 왜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고만 생각을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새누리당 입장에서 볼 때는요, 솔직한 얘기로 인천시장으로 내보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를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럼 그 적합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 제가 만약에 새누리당 당대표라든지 사무총장이라면 그 첫 번째 기준은 아시안게임 하잖아요. 근데 아시안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아직도 이게 이게 제대로 잘 돌아가느냐,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뭐냐면, 제일 잘 먹히는 게 뭐냐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왔다. 이런 사람이 인천 시민한테 잘 먹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그걸 가지고서, 이게 그러니까 내려왔으니까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전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모든 거를 신 교수님 말씀이 맞는데, 거꾸로 보면 박심이 있다고 우리가 추정할 만한 어떤 동태,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상황 추정을 하는데, 방금 이제 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 중요한 행자부 장관이 쑥 하고 장관직 그만두고 나가는 거. 그 다음에 그 장관이 출마 선언하고 일주일 만에, 그러면 기존에 인천시장 하겠다고 나가서 몇 달 동안 텃밭을 닦았던 사람이 그냥 금방 손들고 나갔던 거. 그다음에 지난번에 울산시장 하겠다고 나갔던 분, 그분 박근혜 대통령 유럽 순방할 때 특별히 옆에 같이 수행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 수행하고 와서 누굽니까? 그렇게 돌려 얘기하지 말고. 정갑윤. 정갑윤. 네, 정갑윤. 울산시장 하겠다고 딱 하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보니까 친박 핵심이 당내에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지금 나 울산시장 안 할래 하고 접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아, 정갑 의원. 예. 근데 지금 정갑인 의원이 사실 보면 지금 요 원내대표 가장 유력하다고 그러거든요. 원내대표 경쟁이 될 만한 지금 남모 의원이라든지 또 이주영 의원 같은 경우 지금 장관을 한 명은 또 경기도지사를 이렇게 내보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원내대표 만들고 이 원내대표가 결국은 지금 이 시도지사, 광역지사에 대한 공천권을 사실상 비대위원장으로 행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포석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수정이 되는 그러면 될 수 있는 유정복 상황이라는 거죠. 장관은 오히려 인천시장에 내보내지 말고 장관 자르고서 당내에 박아두는 근데 게 이렇게- 낫지 않아요? 네. 근데 인천시 만약 그 논리대로 아니 근데 됐다면. 인천시장 자리가 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싹쓸이를 하고 싶다는 대통령의 생각이 같이 머물면서 그러면 인천 근처에 있는 인천에 어떤 이 뿌리를 두고 있는 여권 인사 중에 가장 유력한 사람이 누구냐? 그렇죠. 봤더니 유정복이다. 그래서 내가 유정복 장관 김포니까 이분이 금토에서 그렇게 된 내가 케이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그런데 변호사님의 말에 그거를 당에서도 대항은- 할 수 있지 왜 꼭 대통령이 했다라고 자, 이렇게 그건 생각하면 모르겠어요. 어때요? 저는 이제 다 동의는 안 하지만 정부를 읽어나가는 방식은 동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전 몇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도대체 1년 동안 여러 가지 정치적 난제를 풀지 못한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의 전국을 어떻게 운영하고 싶어 할까를 알고 싶어서 우리 논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지방선거라는 이러한 국면을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풀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조짐이 이렇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우리 진단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고, 두 번째는 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지방선거에 만약에 대통령이 구상은 있지만 실제로 개입을 해서 움직인다면 이건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그건 안 그거야. 되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실질적으로 만나게 된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우리는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런 걸 판가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서울시장이에요. 후보. 그래서 김항식, 정몽준 이 두 사람이 김항식 네. 지금 향후에- 총리는 지금 아직 선을 안 했죠? 선언 안 안 했죠. 했죠. 14일 나옵니다. 네. 14일. 네. 14일날이라고 해서 그거 귀국하는 한다니까. 날짜를 맞춰서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 이 김항식, 정몽준 이 두 사람이 새누리당에서 어떤 형태의 역할을 만들어낼 것이냐를 보면 나름대로 가늠이 되지 않을까. 현재는 대체로 여론의 추세는 새누리당의 정몽준 의원을 시장 후보로 내놓는다가 결론인 것 같지만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전국 운영과 가상대결 했더니, 야 그렇죠? 쟁쟁한데요, 정몽준 네. 의원이. 아 근데 저 여러 자, 근데 아니, 그것을- 저도 그냥 네, 근데 저게- 참고사항이죠, 뭐. 새누리당에서 만약에 정몽준, 김항식 두 사람의 경선을 하나의 정치적 페스티벌로 만들어서 그걸 시너지 효과로 향후에 서울시장에 있어서의 힘으로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얘기도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지켜보면 앞에 제가 얘기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전국 운영과 실질적인 개입이라는 게 서로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것은 좀 그때 가선 명확하게 드러날 것 같아요. 아니